한나라를 세운 영웅들이 자 피를 나눈 형제들. 허나 왕좌의 그림자 아래서는 그 어떤 피부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선의 권력은 형제애마저 집어삼킨 잔혹한 괴물이었던 걸까요? 건국 초기 피를 나눈 왕자들의 칼날이 서로의 목을 겨누었던 그 비극적인 밤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이 한나라의 역사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 본성과 역사적 교훈을 탐구하는 몰입감 넘치는 서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되던 그 벅찬 환희의 순간, 태조 이성계의 마음속에는 기쁨만큼 이나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새로운 왕조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일까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왕으로서의 책무 사이에서 그는 갈등의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개국 공신들의 공과 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숙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불안한 씨앗을 심고 있었죠. 그 이면에는 이미 권력을 향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이 모든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닌 재상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상적인 체제를 꿈꿨습니다. 그는 경복궁의 웅장한 설계를 주도하고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며 강력한 앙집권 체제를 위한 기틀을 다졌죠. 이 과정에서 사적으로 병사를 거느리는, 즉 사병을 혁파하여 국방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깊은 불만을 품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태조의 다섯째 아들 정한군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화도 회군을 도왔고 조선 건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죠. 하지만 태자 책봉에서 어린 이방석에게 밀려나자 자신의 공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 속에는 억눌린 야망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개국 공신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권력에서 멀어지는 듯한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어린 이방석이 태자로 책봉되던 그날 밤, 궁중 연회에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묘한 침묵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축하의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이방원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은밀히 모여 미래를 도모하기 시작했죠. 그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왕좌를 향한 어떤 결의와 깊은 야심이 읽혔을 겁니다. 특히 정도 전이 추진하던 사병혁파는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깊은 긴장을 자아내고 있었죠. 이제 막 피어난 조선이라는 새싹은 내부에서부터 자라나는 불안한 씨앗들로 인해 위태로운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새 조선의 기틀을 다지며 재상 중심의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에게 왕자들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고 왕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비쳤을 겁니다. 오직 국왕과 중앙정부만 이 군사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은 강력한 왕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해체하려는 사병혁파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죠. 이는 단순한 병력 재편을 넘어 왕실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였던 겁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의 가지를 쳐내어 중앙의 줄기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듯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왕자들이 직접 전장을 누비며 피땀 흘려 세운 나라인데 이제 와서 그 공을 무시하고 힘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격렬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특히 태자 책봉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사병혁파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정치적, 군사적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죠.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함께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극심한 위기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발톱과 이빨을 빼앗기는 심정이었을까요? 이방원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하륜, 이숙범 같은 핵심 세력들과 은밀히 모여 미래를 도모하기 시작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촛불조차 흔들림 없이 고요한 처소에서는 격렬한 논의가 오갔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생존을 위한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한 속삭임이 밤 공기를 가르고 흘렀을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 달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조선의 기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태조 이성계마저 병석에 눕게 됩니다.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정과 직결되는 법. 병색이 짙어진 어좌는 마치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태조의 병화는 이미 팽팽하게 고조되어 있던 궁궐의 긴장감을 폭발 직전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왕권의 공백은 각 세력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의 그림자에 휩싸였고 각 세력은 숨죽이며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했던 궁궐의 밤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낙엽 구르는 소리 하나에도 날카로운 긴장이 서렸을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그 아래에는 거대한 해일이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원은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왕권의 공백,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 오는 사병 혁파라는 위협 속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각자의 대의와 욕망이 뒤엉킨 채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르던 그 밤, 이방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피로 얼룩질 운명의 한 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1398년 음력 8월 26일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누워있던 그 어둠 짙은 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정한군 이방원은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은밀히 소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은 밤의 장막을 뚫고 궁궐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차가운 칼날이 달빛 아래 번뜩였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을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 이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방원이 가장 먼저 겨눈 칼날은 바로 개국 공신이자 재상 정치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에게 향했습니다. 정도전은 당시 병환 중이던 태조를 대신해 정무를 돌보고 있었고 그날 밤은 남은 등 다른 핵심 인물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정사를 논하고 있었죠.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의 정과 남은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 닥쳤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절규가 교차했을까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었던 정도전은 자신이 그토록 경계했던 왕자들의 무력에 의해 너무나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피는 바닥에 흥건히 흘러내렸고 그가 꿈꾸던 재상 중심의 정치 이념은 그렇게 피와 함께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정도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했던 다른 공신들, 이를테면 남은 심효생 등도 이방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적 대립의 한 축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권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복 동생들, 즉 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인 이방본에게로 향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 세자 이방석은 아버지 태조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왕위에 올랐지만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정치적 경험도 미숙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방석에게 형 이방원은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비명소리, 그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소리가 뒤섞이며 아비규환의 밤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방본과 이방석은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한 아버지 밑에서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왕좌를 향한 욕망 앞에서는 그 어떤 혈육의 정념도 무의미해지는 잔혹한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이방원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명령 아래 수많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궁궐의 돌담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륙이 벌어지는 동안 태조 이성계는 병석에 누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 어쩌면 그에게는 다행이었을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이 참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이방원은 이렇게 선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정도 전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왕권의 핵심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뜨거운 야망은 결국 피로 얼룩진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조선건 국 초기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의 새벽은 승리자의 침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을 테죠. 이방원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정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제 공격을 통해 정도 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던 이복 동생들마저 제거하며 왕권의 핵심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오직 그의 손에 쥐어졌고 그는 마침내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과연 온전한 기쁨이었을까요? 권력을 향한 그의 뜨거운 욕망은 결국 피로 얼룩진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조선건 국 초기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무엇보다 이 비극은 한나라를 세운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새 왕조의 시작이 아들들의 피로 물들고 형제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태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배후에 선 또 다른 아들 이방원. 이 모든 비극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태조는 결국 왕위를 내려놓고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 함흥이었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에 대한 깊은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채 쓸쓸하고 절망적인 뒷모습으로 궁을 나서는 태조의 모습은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별은 훗날 함흥차사라는 이야기가 되어 전해질 만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권좌에 앉았지만 어딘가 고독해 보이는 이 방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피로 물든 왕관은 아마 그 어떤 왕관보다 무겁고 차가웠을 겁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형제들과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 평화까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자의 난은 이처럼 한 개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과 역사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잔혹한 투쟁은 왕실의 권위를 흔들었고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불안의 씨앗을 뿌렸으니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좌를 향한 탐욕이 형제에마저 집어삼키는 잔혹한 괴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늘 비극적인 희생과 인간 본연의 욕망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죠.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은 자의 고독,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수많은 그림자들을 되새기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조선 초기의 이 비극적인 왕자의 난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 투쟁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그 결과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